스타워즈는 현재까지 총 6편이 개봉했습니다. 우선 1977년부터 1983년 사이에 개봉한 에피소드 4부터 6를 오리지널 3부작이라고 합니다. 1999년부터 2005년 사이에 개봉한 에피소드 1부터 3는 프리퀄 3부작이라고 합니다. 명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봉은 오리지널 3부작이 먼저였지만 이야기의 순서로 따지면 프리퀄 3부작이 우선입니다. 이것 때문에 관람 순서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냥 개봉한 순서대로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깨어난 포스를 보기 전에 나머지 영화를 다 봐야 할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겠죠? 디즈니에서는 몰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기존 시리즈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조셉 고든 레빗이 연기한 캐릭터의 이름이 로빈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로빈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야 소름이 돋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무런 감흥도 없었고 심지어 그냥 흘려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첫 예고편에서 보고 무아지경에 빠지게 했던 밀레니엄 팔콘이 날아오르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워즈를 모르는 사람에겐 그냥 넓적한 우주선 한 대가 날아가는 것일 뿐이죠. 하지만 6편 모두를 볼 시간이 없다거나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이전 시리즈의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007 시리즈처럼 많은 이야기를 할 순 없습니다. 총 6편을 모두 그렇게 만들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스타워즈는 각 영화의 이야기를 요약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를 아낌없이 방출하니까 주의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먼 옛날 저 멀리 은하계에서 벌어진 별들의 전쟁 속으로 함께 가실까요? 에피소드 4는 제국군의 함선이 레아 공주가 탄 함선을 추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반란군의 일원인 레아 공주는 제국군이 건설한 가공할 무기인 데스스타의 설계도를 훔쳐서 도주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온 사람은 다름 아닌 다스베이더였습니다. 그는 레아 공주를 잡는 데 성공했지만 데스스타의 설계도는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레아 공주가 미리 R2-D2라는 드로이드에게 저장하고 탈출시켰기 때문입니다. 설계도를 가진 R2-D2는 또 다른 드로이드인 C-3PO와 함께 끝도 없는 사막이 펼쳐진 행성인 타투인으로 오게 됩니다. 참고로 둘 다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연기했고 깨어난 포스에서도 일부 장면은 같은 배우들이 그대로 출연해서 감개무량합니다. R2-D2와 C-3PO는 타투인을 돌아다니다가 고물을 수집하고 팔아서 먹고 사는 자화 종족에게 붙잡힙니다. 고물 신세가 된 건 안타깝지만 덕분에 둘은 루크 스카이워커의 가족에게 팔려서 일이 쉽게 풀립니다. R2-D2에게 담긴 메시지에서 레아 공주는 오비완 케노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루크는 오비완 케노비가 자신이 아는 벤 케노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삼촌에게 물어보지만 벤은 그저 미친 늙은이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이 대답과 달리 벤 케노비는 R2-D2가 찾아 헤매던 오비완 케노비가 맞았습니다. 샌드 종족에게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했을 때 오비완이 나타나 그를 구해주면서 이 사실이 밝혀집니다. 오비완은 자신이 루크의 아버지와 함께 제다이였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아버지가 썼던 광선검을 건네줍니다. 이때 오비완은 포스가 무엇인지와 더불어 루크의 아버지가 다스베이더에게 배신을 당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곧이어 레아 공주의 메시지를 본 오비완은 루크에게 자신과 함께 떠나자고 권합니다. 루크는 거절하지만 데스스타의 설계도를 찾으러 온 제국군에 의해 삼촌과 숙모가 죽자 오비완을 따라 나섭니다. 두 사람은 레아 공주의 부탁에 따라 엘더란이라는 행성으로 가기 위해 우주선과 파일럿을 찾는데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바로 한솔로와 추발카입니다. 제국군의 우주선보다 더 빠른 밀레니엄 팔콘을 보유한 한솔로는 두 사람과 협상한 끝에 동행을 결심합니다. 뒤따라온 제국군에게 잠시 공격을 받지만 루크 일행은 무사히 우주로 향합니다. 도중에 루크는 오비완의 지도에 따라 포스와 제다이 수련을 받지만 정작 엘더란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국군이 데스스타를 가동시켜서 반란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레아 공주의 고향과 다름없는 엘더란을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의 별이라는 이름 그대로 데스스타는 한 방에 행성을 날려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레아 공주는 데스스타의 약점을 찾고자 설계도를 훔친 것이었습니다. 엘더란이 사라진 가운데 루크 일행은 호련히 나타난 제국군의 전투선을 미행하다가 도리어 함선에 붙잡히는 신세가 됩니다.
다행히 몰래 빠져나와서 레아 공주를 구하는데 용케 성공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스베이더와 대적한 오비완은 루크 일행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고 맙니다. 그 이후로 제국군의 추격까지 물리친 밀레니엄 팔콘은 야반 행성의 달에 있는 반란군 기지로 향합니다. 이때부터 한솔로와 레아 공주는 요즘 하는 말로 썸을 탑니다. 만나자마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만 한솔로는 이미 레아 공주에게 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레아 공주로부터 설계도를 건네받은 반란군은 곧장 데스스타의 약점을 파악하고 공격할 준비에 들어갑니다. 루크는 반란군에 합류하지만 한솔로는 빚을 갚기 위해 보상금을 받고는 레아 공주의 원망을 뒤로하고 타투인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데스스타가 반란군 기지가 있는 달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레아 공주가 우려했던 대로 밀레니엄 팔콘에 추적 장치를 심어두고 일부러 탈출할 수 있게 내버려뒀던 것입니다. 공격 작전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제국군과 반란군 모두에게 일생일대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제국군으로서는 반란군을 괴멸시킬 기회였고 반대로 반란군은 데스스타라는 제국군의 결전병기를 파괴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스베이더까지 출격해 양쪽이 사력을 다하는 전투를 치르는 중에 한솔로가 나타나 열세에 몰린 반란군을 도와주면서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군은 모두 데스스타를 파괴하는데 거듭 실패합니다. 이때 정신적인 영으로서 살아남은 오비완의 조언을 받은 루크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조준경에 의지하여 공격하다가 실패한 데 반해서 포스를 이용하여 간신히 데스스타를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으로 제국군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으나 반란군으로서는 제국군과의 전쟁을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루크와 한솔로 그리고 추바카는 레아 공주로부터 훈장을 받으면서 막을 내립니다. 에피소드 5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의 제목은 그냥 스타워즈였습니다. 연작으로 만들 구상은 갖고 있었지만 흥행이 성공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면서 스타워즈로만 개봉시켰다가 1981년에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에피소드 5는 눈으로 뒤덮인 호스 행성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루크와 한 그리고 레아는 반란군의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국군에서는 이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탐색 로봇을 곳곳에 파견했습니다. 루크는 수색작전에 참여했다가 괴물에게 습격을 당해 위기에 처합니다. 포스를 발휘하여 간신히 빠져나오지만 기력을 소진하고 동사할 뻔했는데 때마침 그를 구하러 온 한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이 장면에서 한이 루크의 광선검을 쓰는 걸 보면서 우리는 제다이가 아니더라도 광선검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루크를 구해 돌아온 한은 또다시 반란군을 떠나려고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해 현상금 사냥꾼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호스 행성에 반란군이 있다는 걸 알아챈 제국군은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원래 함선으로 공격을 가할 수도 있었으나 호스 행성에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간 것이 실수였습니다. 제국군의 접근을 눈치챈 반란군은 강력한 보호막을 펼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이 책임을 물어 다스베이더는 제국군의 지휘자를 포스로 간단하게 없애버리면서 무시무시한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반란군에서는 엄호 사격을 통해 수송선을 하나하나 탈출시켰고 시간을 벌기 위해 제국군의 지상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다스베이더까지 지상에 강림해 반란군을 압박했으나 대부분 무사히 호스 행성을 빠져나갔습니다. 레아와 한은 밀레니엄 팔콘에 탑승했으나 광속 추진 장치가 계속 말썽을 부려서 고전을 거듭합니다. 한이 기지를 발휘하면서 제국군의 추격을 따돌린 후에는 절친인 랜도 칼리시안이 살고 있는 베스핀 행성으로 갑니다. 이 와중에도 레아와 한은 여전히 알콩달콩 지내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루크는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나타났던 오비완의 조언을 따라 최고의 제다이 마스터인 요다가 있는 대고바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요다를 찾기는커녕 웬 못생긴 녹색 괴물이 들러붙어서 루크와 R2-D2를 괴롭히는데 알고 보니 생긴 것과는 다르게 이 조그만 녀석이 요다였습니다. 요다는 루크를 가르치길 거부합니다. 제다이가 되기엔 인내심이 없고
준비가 안 됐으며 나이도 많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요다는 이 말에 루크가 자신감을 보이고 오비완도 설득에 나서자 마음을 바꾸고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강조했던 것은 제다이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였습니다. 루크는 아직 포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조바심만 커서 수련의 효과를 저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루크에게 직접 포스의 위력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더 큰 문제는 루크의 마음속에 자리한 분노와 공포, 그리고 불안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루크는 현재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요다가 분명 제다이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위해 포스를 사용한다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루크는 먼저 광선검을 꺼내 환영으로 나타난 다스베이더를 죽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그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포스의 어두운 면에 빠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요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한과 레아는 베스핀 행성으로 가서 한의 절친이자 밀레니엄 팔콘의 주인이었던 랜도 칼리시안을 만납니다. 랜도는 두 사람을 환대하면서 제국군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같았지만 실은 먼저 도착한 다스베이더의 협박에 못 이겨 한과 레아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기 딱이지만 베스핀 행성을 살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스베이더는 랜도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한솔로를 현상금 사냥꾼에게 넘기는 데 이어 레아마저 체포합니다. 급기야 한은 탄소 냉동이 된 채로 현상금 사냥꾼에게 잡혀 타투인 행성으로 갑니다. 얄궂게도 한은 냉동을 당하기 전에 레아와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다스베이더의 결정에 분노한 랜도는 레아와 추바카 그리고 나머지 베스핀 행성의 사람들도 모두 제국군으로부터 탈출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감지했던 루크는 요다와 오비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데고바 행성을 떠나 친구들을 구하러 갑니다. 요다의 말마 따나 루크는 그의 아버지처럼 감정적이고 성급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마는 꼴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스핀 행성에 도착한 루크는 수련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감히 다스베이더와 대적합니다. 당연하게도 아직 미숙한 제다이에 불과한 루크는 시종일관 다스베이더에게 밀립니다. 결국 이 싸움은 오른팔이 잘린 루크의 참패로 끝납니다. 계속해서 분노와 공포를 발산하여 포스의 어두운 면과 손을 잡으라고 종용한 다스베이더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목숨만은 건지며 차후를 기약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대략 이상과 같은 에피소드 5는 스타워즈 시리즈 중에서도 최고의 영화로 꼽힙니다. 우선 각본부터가 당시로선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무협영화의 공식처럼 스승을 만나 수련하여 고수로 거듭나고 복수에 성공한다는 구조를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어이없게도 루크는 도중에 이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적과 만나서 싸웠는데 비참하게 패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반란군의 승리로 끝났던 에피소드 4와 비교해도 가히 충격적인 결말이죠. 이외에도 에피소드 5에는 영화사상 최고의 반전과 충격을 안긴 대사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He told me you killed him. No, I am your father. 그렇습니다. 다스베이더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루크의 아버지였습니다. 한때 최고의 제다이였던 그는 포스의 어두운 면에 빠져 황제 밑에서 다스베이더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자신의 아들마저 포스의 어두운 면 아래에 두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스타워즈는 비극적인 운명에 놓인 아버지와 아들이 흡사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연상시키는 싸움을 벌이게 되면서 신화적 구성을 가진 이야기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처음부터 다스베이더가 루크의 아버지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피소드 5의 각본을 거듭 수정하다가 이런 반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지 루카스는 참 영악합니다. 에피소드 4에서 루크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잘 보면 악귀가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다고 또 완전히 틀렸다고도 할 수 없는 선에서 묘사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에피소드 6는 전편에서 곧장 이어집니다. 레아는 한솔로를 구하기 위해 타투인으로 갔습니다. 한을 붙잡아둔 것은 이를테면 암흑가의 거물인 자바 더 헛이었습니다. 과거에 한이 밀수를 하던 중에 자바에게 큰 손해를 입혔는데 이 빚을 빨리 갚지 못하자
현상금 사냥꾼인 보바 펫을 고용해 그를 잡아온 것이었습니다. 레아는 자바의 소굴로 잠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도리어 자신까지 붙잡혀 놀이개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루크는 자바에게 두 사람을 넘기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바는 이를 가볍게 거절하면서 괴물과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루크는 이 괴물을 없애는 데는 성공했으나 역시 붙잡히고 마는 황당한 상황에 처합니다. 레아를 제외한 한과 루크는 땅속에 사는 괴물의 먹이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지만 제다이로서 한 단계 성장한 루크는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자바 일당을 모조리 해치우고 탈출합니다. 이 사이에 제국군은 또 하나의 데스스타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기존보다 더 크고 강력한 위력을 갖춘 데다가 약점까지 보완한 완성형에 가까웠습니다. 한 가지 희망은 새로운 데스스타가 아직 건설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독려하기 위해 다스베이더는 물론이고 황제까지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리자 공사는 박차를 가합니다. 한을 구한 루크는 요다가 있는 데고바로 돌아갑니다. 요다와 재회한 루크는 다스베이더가 자신의 아버지가 맞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남매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요다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루크가 수련을 마치지 못했다는 것을 걱정했으며 포스의 어두운 면에 휩싸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비완은 루크가 반드시 아버지와 맞서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과 더불어 다스베이더를 아버지로 둔 딸이 바로 레아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반란군으로 돌아온 루크는 데스스타의 공격에 가담합니다. 데스스타는 무결점에 가까운 병기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노려서 대대적인 작전을 감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데스스타는 엔도라는 행성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방어막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란군은 엔도에 있는 제국군의 기지를 공격하여 방어막을 무력화시킨 후에 데스스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루크 일행은 제국군의 함선을 탈취해 그들을 속이고 엔도로 향했습니다. 다스베이더는 이것을 일찌감치 눈치챘으나 루크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그냥 보내줬습니다. 루크 일행은 엔도의 숲에서 제국군과 한바탕 추격전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레아는 난쟁이 종족인 이워크에게 붙잡힙니다. 레아를 구하려던 루크와 한은 순순히 이워크 종족에게 투항합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식인종이라서 한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들이 신으로 오해한 C-3PO와 루크의 포스를 통해서 무사히 풀려납니다. 덕분에 루크 일행은 이워크 종족과 가까워지고 루크는 자신과 레아가 쌍둥이 남매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때 나오는 대사는 깨어난 포스의 예고편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레아와 대화한 직후에 루크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다스베이더를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를 설득해 예전의 제다이로 되돌릴 수 있길 바랐으나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스베이더는 루크에게 포스의 어두운 면과 결탁하라고 하면서 황제에게 데려갑니다. 황제는 다스베이더가 그랬던 것처럼 루크도 포섭하려고 시도합니다. 자신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지만 황제는 루크의 분노를 자극하기 위한 모종의 계략을 이미 세우고 있었습니다. 실은 데스스타의 방어막 기지를 노출한 것은 황제의 의도였습니다. 이 떡밥을 물고 반란군이 총공격을 감행하러 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제국군은 대규모 병력을 이미 매복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레아와 한은 이워크 종족과 합세하여 제국군의 방어막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작전이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이내 포위를 당해 힘을 잃었고 역시 고스란히 함정에 빠진 반란군 전단은 제국군의 공격으로부터 큰 타격을 받으면서 사지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루크로 하여금 이 광경을 지켜보게 하면서 분노를 폭발시킬 속셈이었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절망적인 상황과 맞닥뜨릴 게 뻔했는데 이워크 종족이 반란군을 도우면서 지상에서의 전세가 기적적으로 역전됐습니다. 반면 우주에서는 여전히 반란군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루크는 기어코 광선검을 꺼내들고 황제를 공격합니다. 이를 막아선 다스베이더와 루크는 다시 한번 대결합니다. 루크는 금세 분노를 억누르며 아버지와는 싸우지 않겠다고 했으나 다스베이더가 공격을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그와 맞서야만 했습니다.
다스베이더는 이대로 있다간 친구들이 몰살될 거라고 위협하면서 루크가 분노를 폭발시키길 유도했습니다. 한편 지상에서는 레아와 한이 방어막 기지를 점령하면서 데스스타를 공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내내 밀리기만 하던 반란군 전단은 기세를 끌어올리며 반격을 가하면서 데스스타를 파괴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루크는 다스베이더를 쓰러뜨리지만 광선검을 거둡니다. 이것을 지켜본 황제는 절대 루크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죽이려고 합니다. 루크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계속 다스베이더에게 도와달라고 절규합니다.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냉혈한이 됐다고 생각했던 다스베이더지만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본 이상에는 한 가닥이나마 남아있던 선한 본성을 재발견하면서 황제를 죽입니다. 마침내 그는 다스베이더가 아닌 아나킨 스카이워커로 돌아와 투구를 벗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아들을 보며 눈을 감습니다. 레아는 끝끝내 만나지 못했네요. 마지막에 아나킨은 오비완과 요다 옆에서 함께 루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된 장면이긴 하지만 제다이의 귀환이라는 제목에 걸맞은 장면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우주는 제국을 몰아내고 평화가 다시 도래하는 시대를 맞으며 스타워즈의 오리지널 3부작은 막을 내립니다. 깨어난 포스는 바로 이로부터 30년이 흐른 시점이 배경입니다.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유산을 받들어 반란군과 기나긴 전쟁을 이어온 퍼스트 오더가 존재한다는 설정이 바탕입니다. 제다이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카일로 렌도 퍼스트 오더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퍼스트 오더를 이끄는 자는 앤디 서키스가 연기한 스노크입니다. 제국의 황제와 같은 역할인 셈이죠. 더 자세한 얘기는 깨어난 포스를 보면서 확인하기로 하고 오리지널 3부작의 요약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